안녕하십니까. 이제 오랜만에 다시 중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중국 그 춘추전국 시대를 통일한 진나라, 금방 망하고 다시 오랫동안 간 나라, 그래서 사실상 오늘날의 중국 민족을 만든 나라 한나라, 그리고 이 한나라에서 영토 크게 넓히고 비단길 개척하고 했던 한무제, 그때 우리나라 고조선 멸망하고 한사군이 생겼다, 거기까지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한나라는 그 무제 이후에 별로 순탄한 길을 가지 못했습니다. 한나라 무제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외척 세력들, 이 외척이라고 하는 거는 그 황제의 외가 친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그 어머니, 어마마마 쪽 그 어르신들 있죠. 그 외삼촌, 외할아버지 이런, 혹은 처갓집, 황제의 장인, 이런 사람들, 하여간 그 황제의 친척들이 점점 힘이 세지면서 황제의 권력이 약해지고 관료들이 부패하면서 점점 나라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다 이 외척 중에 왕망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부터 정말 나라를 망칠 이름이네요. 희한한 이름이네요. 그죠? 이 왕망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만 한나라를 멸망시키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세운 나라가 신이라는 나라죠. 신이라는 나라를 세웠는데, 이 신나라도 또 이렇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신나라가 세워지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유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나라의 황실에 말하자면 왕자님 중에 한 사람이죠. 근데 마지막 황제의 직접 아들은 아니고 친척이에요. 이 유수가 다시 한나라를 부활시킵니다. 한나라를 부활시키니까 이 신나라가 망하겠죠. 그래서 다시 한나라를 재건하는데, 이걸 사실은 같은 왕가가 이어지긴 했지만은 어쨌든 중간에 신나라가 잠깐 꼈기 때문에 요 이전을 전한, 이 이후를 후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수는 이름 함부로 부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 후한의 광무황제, 광무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전한에서 후한으로 넘어가는데, 그렇게 문화적으로 큰 차이는 없고 그냥 쭉 연속된 나라로 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한과 후한이 합쳐서 대략 한 400년 정도 이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이제 기원 0년을 경계로 이제 전한과 후한이 꼭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원 0년을 기준으로 기원전으로 200년, 기원 후로 200년, 대략 그 정도 해가지고 400년 정도 한나라가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 한나라가 이 400년 동안 중국 문화의 여러 가지 기틀을 다 마련했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교과서에서는 요 뒤에 고대 로마 제국이 나오고 페르시아 등등 나오는데, 이게 우리 역사랑 같이 연결 지으려면은 일단 이 후한이 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로 이어져 가야 되겠어요. 교과서 순서랑은 좀 혼란스럽지만 그게 이해하기에는 더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후한이 어떻게 되느냐? 이번에는 후한 역시 전한과 마찬가지로 쭉 진행되다가 그만 외척뿐 아니라 환관. 자, 환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넷이에요, 넷이. 그러니까 외척과 환관들이 굉장히 날뛰기 시작합니다. 이걸 횡포를 부린다. 자, 얘네가 횡포를 부리면은 황제의 권력은 어떻게 되죠? 황제의 권력은 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외척과 환관들이 과연 공명정대한 그런 정치를 할까요? 막 부정부패를 일삼을까요? 당연하죠. 부정부패를 일삼게 돼요. 그래서 부정부패가 막 일어나요. 부정부패가 일어나면은 부정부패가 일어나면 그 피해는 누가 보죠? 결국 백성들이 보게 돼 있죠. 그래서 결국은 성난 백성들, 주로 농민들이죠. 농민들의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일어나게 된 농민의 반란이 유명한 반란이에요. 황건적의 난입니다. 삼국지 여러분 아마 많이들 봤을 텐데, 이 삼국지연이라고 하는
삼국지 연의가 원래 제목인데 우리나라에서 그냥 삼국지 그러죠. 이 삼국지 처음에 시작이 바로 이 황건적의 난에서 시작을 하죠. 여기서 보면은 마치 황건적이 굉장히 나쁜 사람들처럼 나오는데 실제로는 도저히 이 얘네들 횡포에 무능한 황제에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절규한 못 살겠다고 외치면서 일어난 불쌍한 농민들이었어요. 자, 어쨌든 이 황건적의 난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그 황제의 그 그러니까 정규군, 황제의 군대로 힘만으로는 반란을 진압하지 못하게 되자, 결국은 지방에 있던 유력한 세력들의 힘을 빌리게 됩니다. 자, 딱 느낌이 오는 게 있어요. 자, 지방 세력의 힘을 빌려서 반란을 제압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맞아요. 춘추전국 시대 시즌 2가 열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계기로 황실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두 종류 세력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데 지방 세력. 자, 이 지방 세력 이 단어를 꼭 익혀둡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역사에도 자주 나오게 될 내용이니 말이니까 호족이라 그래요. 지방 세력. 그 다음에 반란을 진압할 때 누가 진압하죠? 그렇죠. 군인들이죠. 군인 세력. 이런 사람들이 그냥 자립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익숙한 삼국지 세계관이에요. 예를 들면은 이 황건적의 난을 진압할 때 공을 많이 세웠던 그 장군들이 반란을 진압을 했으면은 군대를 해산시키고 다시 조정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싫다 이러면서 이 군대를 계속 거느리고 심지어는 항복한 황건적의 잔당들까지 자기 부하로 삼아가지고 황제에게 정식으로 임명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막 군사를 10만 명씩 20만 명씩 거느리고 다녀요.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나요? 이렇게 되니까 황제가 처음에 임명한 군현제라 그랬죠. 각 군의 태수들이 그냥 됐다 그냥 하고 태수 자리를 막 자기 형제나 자녀에게 물려줘요. 이렇게 되면 사실상 지방에서 뭐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왕이나 마찬가지, 작은 왕이나 마찬가지가 돼요. 이렇게 해서 지방에서 자립해버린 세력, 이들을 호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호족들이 나는 그냥 이만큼 땅을 이만큼 가져가져 물려주니까 괜찮아, 난 이걸로 만족하고 살래, 그럴까요? 아니면은 다른 호족들 땅을 막 뺏으려고 막 지들끼리 싸울까요? 당연히 지들끼리 싸우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한나라는 완전히 분열의 길로 갑니다. 완전히 분열의 길로 가가지고 호족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대충 정리된 게 바로 뭐냐? 그 유명한 삼국시대가 되는 거죠. 자, 이 삼국시대의 지도예요. 여러분이 이제 만화로나 뭐 영화로나 혹은 뭐 소설로 삼국지 많이 읽어가지고 이 지도는 게임, 그래, 여러분은 게임이겠다. 이 지도가 익숙할 거예요. 그런데 스토리는 스토리고 역사는 역사예요. 스토리와 히스토리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책에서는 이 총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처럼 묘사가 돼 있지만요. 실제로는 이 총나라는 아주 작은 지방 정권에 불과했고요. 결국은 이 시대의 그 주인공은 위나라입니다. 위나라.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선생님이 직접 지도를 그려야지. 자, 이렇게 이제 삼국시대. 자, 여기 위나라, 오나라, 총나라 이렇게 삼국으로 갈라질 때 공교롭게도요. 얘네가 삼국시대일 때 우리도 삼국시대예요. 고구려, 백제, 신라. 사실은 사국시대라 그랬죠. 가야도 있었을 테니까요. 자, 그 중에 누가 제일 셌다고요? 우리나라 말고 중국 삼국시대 위나라가 제일 셌다 그랬죠. 그래서 이 위나라가 먼저 총나라를 멸망시킵니다. 총나라를 멸망시켰는데 어이없게 오나라가 더 오래 갔어요. 왜냐하면은 위나라 하면 여러분 딱 이 사람이죠. 이 조조가 세운 나라예요. 조조가 세운 나라가 조씨왕조인데, 자, 조조의 아들 조비의 아들 조예, 그리고 나서부터는 좀 비리비리한 상태예요. 근데 이 조비의 강력한 부하 중에
여러분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사마의가 있어요. 이 사마의의 손자 사마염, 이 사마씨가 우리가 뭐 사실상 위나라 영토를 다 넓혀준 건데 그러면서 조씨를 몰아내고 사마씨가 나라를 뺏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위나라가 먼저 망하고 이렇게 사마씨들이 그 조씨를 몰아내고 나라를 세워갖고 그 나라 이름을 진이라고 붙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진이 오나라를 멸망시키면서 다시 삼국 통일을 합니다. 이상하게 진이라는 이름이 붙은 나라가 통일을 잘하네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진이라고 이름이 붙은 나라는 통일하고 나서 금방 망하네요. 아, 이 스포일러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계속해서 그 중국 애들은 여기 지도 그려야겠다. 늘 중국 애들이 늘 두려워하던 게 누구라 그랬죠? 이렇게 뭐 쌓은 거예요 지금, 그쵸? 만리장성. 이 만리장성 너머에 북방 민족들을 굉장히 두려워했다 그랬죠? 이번에도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자, 흉노족, 이쪽에 있던 선비족, 그리고 뭐 강족, 갈족, 뭐 저족 해가지고 5개의 5무리의, 그들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도 이족 그래서 거기에 속했지만 어쨌든 5무리의 그 유목민족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5 유목민족들을 그 중국 애들은 5 오랑캐, 그래서 5호 이렇게 부르면서 굉장히 두려워했죠. 이렇게 두려워해야 될 상태에서 이 진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황족들끼리 왕위 다툼을 치열하게 벌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8왕의 난. 얘네는 이제 자기네를 황제라고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왕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얘네는 이제 하나씩 올리니까 그 왕은 황제, 그 다음에 왕자가 왕이에요. 그러니까 8명의 왕자들이 치고받고 싸운다. 뭘 놓고 다 싸울까요? 그래, 내가 황제다, 내가 황제다 그러면서 치고받고 싸우는데, 이 왕자들이 황제 자리를 놓고 싸우는데 1대1로 이렇게 이렇게 아주 둘이서 이렇게 뭐 무슨 시합을 할 리가 없죠. 당연히 각자 동원할 수 있는 군대를 다 끌고 와가지고 싸워대니 이 나라가 꼴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래서 야, 내가 황제다 그러면 다른 왕자가 와가지고 에이 펑, 무슨 내가 황제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 중에 성격이 좀 온화하고 그랬던 사마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마예라고 하는 사람이 난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어하고 멀리, 이때만 해도 이게 창장 기억나죠? 이 창장강 남쪽은 당시 중국, 이때만 해도 중국 사람들에게는 먼 시골이었어요. 그래서 에이, 난 여기 싫어, 난 정치가 싫어 그러면서 시골이라고 부르던 창장강 남쪽으로 그냥 도망을 갔어요. 자, 요걸 잘 기억해 둡시다. 사마예가 도망을 가고 나머지 왕자들은 치고받고 싸우고 있어요. 이러는 동안에 그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저 새끼들이 지들끼리 싸우느라 난리도 아니네 그러면서 북방 민족들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쳐들어와서 어이없게도 이 진나라는 이렇게 망해버려요. 이렇게 망해버리고 이쪽에는 이제 진나라가 망하자 북방의 여러 그 유목민족들이 이야 우리도 한번 차지해보자 이러면서 창장강 북쪽의 중국 영토는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5 오랑캐가 들어와서, 글씨가 좀 미안해요. 다시 똑바로 써야지. 5 오랑캐가 쳐들어와서 16개의 나라를 세웠다 망했다면서 난리 버거지를 치다, 그런 뜻에서 5호 16국 시대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자 어떤 일이 생겼느냐? 정치가 너무 싫어서 장강 남쪽으로 도망쳐 왔던 사마예가 하다 보니까 망한 진나라의 유일한 황족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 빼고 우리 황족이 다 작살이 났네. 어쨌든 나라를 이어야겠다 해가지고 여기에 진나라를 잇는다라는 뜻에서 진을 다시 건국하는데, 이미 전국을 통일했던 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동진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북쪽의 5호 16국도 어느 정도 통일이 되면서 북위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그런데 이 북위라는 나라와 동진이라는 나라가 계속 쭉 이어가지 못하고 계속 이놈한테 갔다 저놈한테 갔다 나라가 자꾸 바뀌었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다 얘기하기가 뭐하기 때문에 통상 오늘날 후손들은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여기를 북조,
여기를 남조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창장강을 경계로 북쪽은 중국은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원래 한족하고 북방민족이 섞인, 그래서 황제는 북방민족이 황제가 되고 백성은 한족인, 그리고 많은 한족들이 오랑캐 통치를 받을 수는 없지 하고 어떻게 해요? 막 강 남쪽으로 내려오겠죠. 그래서 이때부터 그 창장강 남쪽 유역이 그전에는 이제 시골이었다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번창하는 그런 지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남조는 한족의 나라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서로 대립하는 이런 구도가 만들어집니다. 전투력은 아무래도 북방민족인 북조가 더 셌던 것 같아요. 전투력은 북방민족이 더 셌지만은 또 지구력은, 경제력이나 지구력은 남조가 더 셌던 거예요. 그래서 이야 하고 붙으면은 한판 싸움에서는 북조가 종종 이기는데 남조는 그 대신에 아무리 맞아도 나는 또 싸울 수 있지롱 하고 이제 버티다 보니까 쉽게 승부가 나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이 남북조 시대, 남조와 북조가 갈라진 남북조 시대가 오랫동안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얼른 보면은 남조와 북조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계속 싸우고 있는 시대였잖아요. 싸우고 있는 시대고, 따지고 보면은 언제부터? 삼국시대부터, 즉 위나라, 오나라, 총나라 하던, 그 다음에 진나라가 통일을 했으나 그 8명의 왕자가 치고받고 싸우던 또 싸움이네. 그래서 위나라, 삼국시대, 진나라 시대, 남북조 시대 합쳐가지고 그래서 위진 남북조 시대라고 부르고,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시대예요? 전쟁과 난리의 시대예요. 그것도 수백 년간. 그러고 보면 중국 애들은 춘추전국 시대에 이어서 수백 년간 나눠져서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주 취미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랫동안 전란의 시대가 이루어지자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에서 내가 뭔가를 큰 일을 이룰 거야 이런 생각을 할 거야? 되도록이면은 뭔가 나대지 말고 시골에 가 숨어 이런 생각이 들까요? 당연히 시골에 가서 숨어 이런 식의 현실을 도피하려는 생각들이 유행하게 돼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현실을 참여하기보다는 현실 도피 사상이 유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중림칠연, 대나무로 이루어진 대나무 숲 있죠? 그 담양 이런 데 가면 여기 대나무 숲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세상 있고 세상과 관계없는 이야기, 그걸 뭐라고 불렀냐면 깨끗한 이야기, 맑은 이야기, 그래가지고 그거를 청담이라 그래요. 청담. 그 강남구에 있는 청담동하고 관계가 있나? 그래가지고 청담사상이라 그러죠. 그래서 세상 이야기 하지 말고 뭔가 신선스러운 이야기 합시다. 이 청담사상. 혹은 이 현실 세계는 다 헛된 꿈에 불과해 를 가르치는 종교 있죠. 살아서 잘 살기보다 우리 죽은 다음에 더 좋은 세상을 꿈꾸세라고 하는, 그래서 천국을 꿈꾸고, 우리 기독교가 여기까지 들어오진 않았으니까, 자, 그럼 동양에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 종교가 뭐죠? 그죠? 불교죠. 극락세계를 꿈꾸는. 그래서 흔히 여러분 말대로 이생망, 이번 세상은 끝났네. 이번 세상 망했지만 우리 여기서 부지런히 공덕을 쌓아서 다음 생에서 잘 살아보세. 뭐 하는, 그래서 불교가 이때 들어옵니다. 불교가. 그래서 중국이 이렇게 남북조로 갈라져서 싸우고 있던 시기에 우리의 삼국도 부지런히 성장하게 되고, 또 중국의 남북조로 갈라졌을 때 불교를 들여오면서 이 남북조와 교류하던 고구려와 백제 역시 불교를 들여오게 됐죠. 신라는 여기랑 거리가 이렇게 떨어져서 구석에서 중국과 교류하기 어려웠다 그랬죠. 그래서 간접적으로 고구려를 통해 다시 불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위진 남북조 시대입니다. 그리고 뭐 죽은 다음에 그 극락을 가는 것보다는 우리 살아있는 채로 신선이 되세, 뭐 이런 또 종교도 많이 들어요. 어쨌든 그 현실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 현실 너머의 초자연적인 존재로부터 위안을 얻으려는 그런 종교가 많이 발달하게 되죠. 그래서 불교와 더불어 또 발달했던 게 신선들을 섬기는, 이게 중국의 어떤 토착 민간 신앙하고 막 결합된 건데, 신선을 섬기는 도교. 그래서 지금도 중국에 보면은 불교와 도교가 막 섞여 있어요. 중국의 종교는. 그런
오늘날에도 남아있는 그런 식의 그래서 중국의 절에 가면은 막 부처님도 있고 막 신선도 있고 별별 이상한 신들이 다 있거든요. 막 북두칠성도 있고 막 그러고 심지어 관운장도 있고 이게 이제 도교예요. 불교와 도교가 유행하였다. 얼마나 사는 게 괴로웠으면은 여기에서 위안을 얻으려고 했을까요? 그 대신에 이 시절에는 그래서 많은 불상도 만들어지고 특히 이제 이때 유행했던 게 그 석굴, 그러니까 굴 안에다가 이제 불상을 만들어가지고 석굴 사원 같은 거 만드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분열된 위진 남북조 시대가요, 무려 360년입니다. 그러니까 한나라 400년 이어져 왔어요. 그 전부터 가볼까? 그 주나라 400년 가다가 춘추전국 시대 400년을 갔어요. 그러다가 한나라 400년을 갔다가 다시 위진남북조 시대 400년을 가는 거예요. 중국 애들은 그러니까 뭉쳤다가 흩어졌다가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마침내 360년을 간 이 위진남북조 시대를 끝낸, 그래서 이 남북을 통일한 나라가 어디냐면 북조에 있었던 수나라입니다. 수나라. 자, 수나라가 남북조를 통일합니다. 자, 수나라가 남북조를 통일할 당시에 이 동북아시아 정세는 이렇습니다. 잘 보이죠? 자, 그러니까 수나라가 통일했고 여기는 누가 있어요? 고구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부쩍 힘이 세진 신라가 있고 여기에 신라에게 배신을 당한 백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와 백제가 서로 동맹을 맺고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은 남북에서 고구려와 백제가 동맹을 맺고 신라를 쪼여 들어온다면은 여러분이 신라 같으면은 어디를 향하여 손을 뻗겠어요? 당연히 이쪽으로 손을 뻗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수나라 입장에서는 중국이 남북으로 갈라져 있을 때 마치 자기네와 대등한 입장에 서가지고 다른 나라에게 조금을 받고 어험 하고 있던 고구려가 눈에 가시였는데 이제 중국이 합쳐져 다시 통일해서 하나의 큰 나라가 됐으니 이제는 누가 이 지역의 대빵인지를 가려야 되지 않겠어요? 이래저래 해서 수나라가 남북조를 통일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삼국시대의 이 한반도와 만주, 특히 누구에게? 고구려에게는 굉장히 불길한 소식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불길한 소식을 안고 이제 다시 우리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